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거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 바로 동업이죠. 동업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동업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하지만, 근데 제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동업에 대해서 오늘 왜 얘기를 하냐. 왜냐면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뭐 진짜 우리 카페 시장에서 뭐 이름만 듣기만 해도 또 유명한 그런 카페가 동업의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그 우리 스타트업계 있지 않습니까? 그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곳 중에 한 곳이 이제 그 동업이 아니면, 한마디로 여러 파트너가 있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곳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의 힘으로 좀 좋은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뭐 회사를 더 뭐 투자를 하고 뭐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뭐 생태계도 있습니다. 다만 이 옛날부터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동업은 하지 않는다. 형제 자매 간에도 동업은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뭐 내용에 좀 동의하는 편이긴 한데,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알아보고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좀 좋고 또 어떤 케이스가 나쁜지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동업에 대해서 지금 묻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동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이제 좀 알아보긴 합시다. 일단은 장점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죠? 장점이 뭐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작은 부담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작은 부담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서 이제 돈을 모으기 힘든 거죠. 근데 한두 명, 그러니까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되면 사실 적은 돈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 창업을 해서 뭐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어쨌든 경험적인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장점. 그다음 둘째가, 우리가 뭐 동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해요. 세금 부분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실제적으로 줄어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약간 뭐 세금적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뭐 두 번째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왜 그러냐면 돈을 벌어야 세금을 또 낼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적자인 매장이 돼버리면 세금 부분은 이게 뭐 크게 중요치 않죠. 어차피 뭐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뭐 세금 부분 줄일 수 있고, 세 번째로 각자의 그런 장단점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바리스타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잘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 예를 들면 또 마케팅, 홍보 이런 쪽을 또 잘하는, 그러니까 현장에는 뛰어들 수는 없지만 자금을 대고 이런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 좀 뛰어난 그런 탤런트가 있는 친구들은 그런 쪽으로 또 잘 해도 되고요. 그다음 뭐 세 번째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재무 회계 이쪽으로 돈 관리나 뭐 이런 쪽으로 잘 해서 이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은 이제 자금 흐름이나 뭐 이런 대출 관련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뭐 플러스로 뭐 좀 더 뭐 서비스업에 좀 최적화된 그 예를 들어 외모를 가진 그런 분들도 있으면 그런 것도 능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또 좀 잘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자의 그 재능을 잘 버무리기만 하면 제대로 동업이라는 형태의 그런 카페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단점은 뭐냐? 어, 아까 말한 장점이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죠. 그 각자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잘 어울리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재능이 자기만의 생각이 재능인 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현장 경험이 맞다고 생각해서 딱 뽑아놨더니 같이 했더니 막상 보면 실제로 이 커피나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엉터리고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직원들도 제대로 잘 못 부리고 뭐 되게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 또 현장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은 또 이 사람이 마케팅이나 홍보하는 거 보면 아 진짜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아 정말 아 내가 나만 일 많이 하고 얘는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마케팅이나 홍보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마케팅이나 홍보에 들어가는 돈은 많이 달라고 그러고 아 답답하네 이런 것도 있고 재무회계 뭐 그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늘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 하는 일은 적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하는 바가 다르고 그런 운영적인 부분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누군가는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누군가는 이쪽으로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의견 일치가 안 됐을 때 정말 힘들어져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이 업무의 강도 각자가 느끼는 업무의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참 이해해주는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얕아진다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서로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나만 일 많이 하는데 나는 힘든데 얘는 왜 이렇게밖에 신경 안 쓰지?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장단점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런 장단점을 다 떠나서요. 카페가 잘 되잖아요. 카페가 잘 되고 매출이 많이 나오고 수익이 이제 많이 생기면 전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 투자한 지분만큼, 투자한 금액만큼 그만큼 나눠 가지면 되니까요. 그건 뭐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모든 말씀드린 이런 단점들이 불거지는 게 장사가 안 됐을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정말 많이 벌어지는 거죠. 장사가 안 되면 이제 적자라는 거잖아요. 뭐 그나마 뭐 흑자면 뭐 이렇게 조금씩 덜 갖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풀면 되는데 적자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메꾸는가? 그럼 네가 좀 더 대라, 나도 더 대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가 더 내니 뭐 안 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누구는 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나는 더 이상 돈 댈 수가 없다. 네가 좀 더 해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적자가 되면 누군가는 또 생각을 하겠죠. 야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야겠다. 한마디로 투자금 회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남아 있게 되고 투자금 회수하면 투자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 나중에 정산할 때는 나중에 진짜 법무사나 세무사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 다 써야 되는 상황도 진짜 많이 생깁니다. 그때 되면 진짜 이제는 안 보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서로 이제 나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업을 이제 하기 전에 뭐 흔히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동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걸 해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업 계약서를 쓰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동업 계약서를 써라. 뭐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분배를 하고 흑자가 났을 때 어떻게 분배를 하고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상황들을 모두 집어넣어라. 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별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동업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세밀하게 넣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동업계약서는 뭐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진짜 그냥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거지 진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진짜 동업의 최악인 경우잖아요. 거기까지 안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최소한의 이제 장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업계약서 쓰는 거는. 그리고 동업계약서는요, 사실 이제 카페를 오픈할 때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걸 떠나서 공동 명의로 할 때 있잖아요. 이거는 서류상 우리가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갈 때 영업 등록증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공동 명의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업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건 서류상의 문제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줍니다. 모르셨죠? 이거 다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적어둬야 돼요. 가장 깔끔한 건 역시 이제 지분, 돈을 내가 얼마나 보탰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분 이익도 나누고, 이제 그 손실이 났을 때도 그런 부분도 다 나누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가장 어려운 점들을, 이거는 진짜 계약서에 넣기도 정말 어려운데,
누군가는 직접 매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누군가는 매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동업의 형태가 있잖아요. 둘 다 매장에서 일하면 그나마 어렵진 않습니다. 뭐 일한 시간만큼 쪼개 가지면 되니까 그걸 인건비 계산해서 나누면 되는데 어, 누구는 이제 마케팅하고 홍보만 하고 그리고 그 직접 매장에서 일은 하지 않고 누군가는 직접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때 그게 참 정말 애매한 거죠. 이만큼 일할 계산해서 뭐 인건비 산정을 할 것이냐 일을 할 때 나름대로 이 사람도 마케팅이나 홍보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힘들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매장에서 일한 사람한테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이나 마케팅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면 이쪽에선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급여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급여에 대한 것도 챙겨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어쨌든 이렇게 동업을 잘 하면 정말 이 적은 자금으로 이렇게 쉽게 창업을 하고 또 힘을 또 힘들 때 또 사실 또 이런 말씀을 안 드렸지만 힘들 때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또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동업을 시작하고 또 잘 된 경우는 얼마나 좋아요. 서로 뭐 한 만큼 또 나눠 가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경험치를 쌓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정말 서로 얼굴도 보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하기 전에 저 동업이 깨지는 이유 중에 또 참 결정적인 이유 또 빠졌는데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로 친하다고 이제 보통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제 보지 못했던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연애할 땐 좋았죠. 근데 결혼하고 보면 이 사람이 이상한 습관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걸 이해 못하는 순간 사람 간의 관계가 이제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업을 하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까지 가지 말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랑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잘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동업에 그렇게 긍정적인 눈빛으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